지금부터 자유시민연합 창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1부의 사회를 맡은 김판수라고 합니다. 창립준비위원회에서 본 단체의 대표로 선임된 최태열 대표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최태열 대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단체 대표를 맡게 된 최태열입니다. 개회를 하기 이전에 오늘 이 뜻깊은 자유시민연합의 창립을 맞이하여 그 취지에 공감하는 창립회원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진 창립회원 명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시 오전 현재 창립회원으로 참가하기로 약속한 회원은 모두 144명입니다. 그분들이 월 회비로 납부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101만 3천 원입니다. 월 회비 납부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지 않은 분은 최소 금액인 1로 표시하였습니다. 월 회비 조정을 하실 분은 권유자에게 연락하시든지 아니면 바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팜플렛 뒷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그 명단에 빠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 모두 창립회원으로 참가할 것이므로 그분들을 포함하면 창립회원은 150명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오늘 작성하신 방명록과 가입 신청서를 정리하면 창립회원 명단이 확정될 것입니다. 창립을 준비하였던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애당초 창립회원으로 목표한 숫자는 100명이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하신 덕분에 목표를 훨씬 넘는 숫자를 달성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개회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우파 정권을 지키는 시민의용군으로 소집된 자유시민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단체의 창립을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이사장을 맡고 계신 나영수 목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 맞춰서 서울서 내려온다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와야 될 일정인데 부산에 행사가 중요한 것이 2개가 있어서 내려왔습니다. 오니까 좀 더 귀한 분들을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태열 대표님은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열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겸비를 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또 크고 작은 모임과 교육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만나기는 한 3년쯤 된 것 같은데 아스팔트 위에서 5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NGO 단체인 나눔과 기쁨은 회원이 한 7,000명쯤 되는데 대부분이 다 현직 목사님들입니다. 그 교인들을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시민운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함께 땀 흘리고 서울까지 토요일마다 40-50번도 더 되는 그런 행보를 하면서 또 여기까지 와서 귀하게 와서 여러 단체들 자유시민 부산연합과 부산의 또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이 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운동의 방향에 따라서 결과들도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축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제 마음에 있는 말 한 가지는 오면서도 같이 오는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우파는 좀 나와 조금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러한 좀 약점이 있다. 그래서 조금만 다르면은 변질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좀 그런 점에서 우리 우파가 마음의 문을 넓히고 각각 단체의 성격 따라 열심히 하되 어떤 큰 일을 놔두고 이럴 때는 뭉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유시민연합 창립총회에 여러 가지 중에 주된 골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한 의원구도로 모이자 여기에 전적 동의하고 서울서도 몇 분 내려오려고 했는데 조금 더 조직을 갖춘 다음에 오시기를 원했고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이 함께 또 했습니다. 대구에 우리 이종수 대표님, 아유 대단히 미안합니다. 멀리까지 오게 했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울산의 지광선 대표님 어디 갔습니까? 네, 우리 울산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광선 대표님 정말 전국적으로 아스팔트에서 함께하면서 그 외에 또 다 귀한 분들이지만 특별히 지방에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출발하는 자유시민연합 뜻대로 잘 이루기를 바라고 또 100몇 명이 회비를 내면서 참여하겠다는 참말로 귀한 것입니다. 저희가 서울에 다닐 때에 많은 그 버스에 올라온 분들에게 회비가 없는 회원 조직을 갖추는데 반드시 회원은 회비가 있어야 조직 오래 간다 해서 그때 CMS를 받은 것이 제 기억으로는 월 한 500만 원 이짝저짝으로 했는데 이게 이름을 바꾸면서 몇 번 이렇게 하면서 또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새로 출발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귀하고 저는 이 에너지를 비록 서울에 가 있지만 주말만 내려오지만 이 힘을 모아서 전국적으로 아주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9월 1일 날 발간이 됩니다. 신문 사이즈는 베를리너판 중앙일보 크기에 해서 더 좋은 신문이라고 해서 9월 1일 날 나옵니다. 24면 올 칼라인데 우리의 모든 이슈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글로 좀 표현해서 내자 해서 이렇게 신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주간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집으로 우승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애쓰고 갈고 닦고 힘썼던 우리 최태일 대표님이 귀한 단체를 한 데서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은 누가 하는 단체가 아니고 내가 하는 단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더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 회장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일은 정말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한 5년 세월을 함께 해서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한 회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뜻을 모아서 자기의 능력별로 은사별로 섬길 때 우리 자유시민 연합이 전국적으로 부산이 모범되는 귀한 단체가 되지 않겠나 축하를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나영수 이사장님의 축사하기 전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본 단체의 창립을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전일의료재단 한선심 전 이사장님의 두 번째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창립총회를 위해서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전일의료재단 전 이사장 한선심입니다. 먼저 자유시민연합 창립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최태열 회장님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와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늘 우리 애국 시민단체에 또 많은 후원을 해주시는 우리 강도용 회장님, 그리고 나영수 회장님,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좌파들이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오글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적기에 이 자유시민연합이 뭐의 창립이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은 좌파들이 집중적으로 흔드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일수록 우리 부산 시민들이 우파 교육의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해야지 해서 우리가 이 좌파들의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또 2024년에도 총선도 있습니다. 총선에 우리 검증된 자유 우파와 그리고 검증된 보수 대표가 공천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자유시민연대가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이런 이제 선선한 바람이 오는 이 낭만의 계절 가을에 또 우리 항상 열심히 나라를 위해 힘쓰신 우리 보수 우파 시민들의 건강과 건성을 기원드리고 또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진심으로 창립 총회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일의료재단 한선심 전 이사장님의 축사 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이 자리에 타 지역에서 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부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 참가하신 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 인사는 최태열 대표께서 직접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창립총회에 그 최광 전 장관님의 강의가 이제 있을 건데요. 그 강의 바로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부산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멀리서 오시는데 그냥 왔다가 가기가 서운하니까 멀리서 오신 부산 지역이 아닌 데서 오신 분들만 좀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대구에서 오시고 울산에서도 오시고 또 어디 다른 김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 예, 저기 서울에서 또 저희 저 앞에서 오시고요. 예,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멀리서 오시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들어봐야 안 되나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기 앞으로 생각했어요. 예. 목사님 그럼 우리 요 앞으로 서시죠. 예. 요 또 어디 다른 또 부산 지역이 아닌 다른 데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우리 남 목사님 소개로 오신 본인 소개하고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좀. 예, 반갑습니다. 보통 대구를 모락하죠. 보수의 성지 대구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난 한 6, 7년 정도 2016년 아마 세월호 터지고 나서 그해 11월 정도에서 이제 탄핵 반대 운동, 대통령 하야 반대에 대해서 태극기 시민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경실련 초대 사무총장이었던 서경석 목사님 비롯한 새한국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제 2016년 11월 달 서울역 앞에서 시작된 것이 태극기 집회 효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대구의 국제보상원에서 두 번째 시작을 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광화문의 그 추억, 태극기 물결이 휩쓸었던 그 추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진짜 이거는 전무후무한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잘 없죠.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 때 이렇게 모든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우리가 월드컵 그 당시에 돌을 메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 정말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화문 시대에 태극기가 이렇게 물결치드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부터 이 모임들이 조금 약화가 되고 그 이후에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이 규명운동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이 안 됐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카퍼레이드하고 집회를 했습니다만은 그 집회가 이제 계속되면서 지난 그 대법원 앞에 헌재 앞에서의 지난 그 인천 인수 민경호 의원 지역에 대법관 처음 이제 그 판결이 있는 그날 많은 전국에 있는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대법관들의 압력도 주면서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결국은 이제 기각이 됐죠. 이제 앞으로 그렇다고 저희들이 끝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귀중한 참정권, 기본권이 투표입니다. 아니 투표 선거를 조작하거나 속인다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 부산의 자유시민연합을 이제 창립한 이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대한민국 수학위원 이 귀한 모임에 대구 지역의 시민사회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이렇게 참관해서 배우러 왔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조만간에 이러한 모임을 대구 경북에도 이제 저희 발족을 할 것이고 이제 비록 정권 교체가 됐지만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아직도 민주당과 수많은 이 좌파 이 모든 이 세력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고 있습니다. 국정 지지도 뭐 20% 그 사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흔들고 있는데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 80% 이상이 좌파 기관들입니다. 이 조작이란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든든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내냈습니다. 그분을 우리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싸운다면은 우리가 희망이 있고 반드시 2024년도에 엉터리로 가져간 민주당 저놈들 부정서로 가져간 50석의 국회의원 숫자 저희들이 이제 3분의 2 정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서 이 나라가 입법사법행정 상권 분립이 되고 진짜 평화로운 대한민국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가리라 믿으면서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모두들 존경하고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저 울산에서 왔습니다만은 엊그저께 제가 황교안 대표 기행목이라는 그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데 서울에 올라갔다가 남 목사님 만났고 또 우리 강도영 목사님도 제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또 부산에 이렇게 사실은 다른 스케줄이 있지만 나라를 위하는 일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저 역시 지금 4.15 후방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황교안 전 대표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친히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15 총선에 빼앗겼던 실제 당일 투표에서는 그때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이겼던 그 투표의 결과가 사전선거나 또 부재자 투표를 개표하면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히 37석을 저들이 가져가서 이제 180석이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권은 0.73%로 극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사전 작업을 하고 있고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를 지금 집어쳐 넣어야 되는데
언론의 이 소위 말하면 수작으로 인해서 28%까지 떨어지는 가짜 언론에 국민들이 속고 있고 또 우리 보수 국민들조차도 거기에 속을 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다 가짜 프레임이고 실질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윤석열이 잘하나 못하냐 스티커 붙이는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50%, 60%, 70%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2024년에서 국회의원 수를 160석, 170석 가져와서 윤석열이 지금은 우리가 당장 문재인을 끌어놓고 이재명을 잡아쳐놨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이 국가의 진정으로 구축된 빨갱이들이 만들어놓은 이 모든 영역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권력을 잡았지만 실제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되냐면 24년 국회의원 차기 선거 때 160, 170석에서 가져오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권을 다시 세우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를 다시 세우고 이 나라의 여적죄를 지은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문재인이가 박근혜 이명박 잡아서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한 것은 역사가 나중에 심판할 것이지만은 문재인 같은 사람은 반드시 집어넣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국기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지지하고 아스팔트에 다시 나가고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울산의 시원선 목사님. 서울서 왔습니다. 이승만 박사 바로 알기 본부 대표입니다. 이승만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이승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보급하고 있는데 이승만의 만화책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 있고 오늘 최강 박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는 박사님입니다. 많은 책들을 읽었고 특별히 책이 없어서 팔 수 있는 책들이 다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 책을 갖고 왔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옛날 시장을 찾아가가지고 뺑뺑뺑 돌다가 좀 늦었습니다. 예, 저는 이름은 정태신입니다. 예, 경력은 35년 동안 제가 부산에서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예, 한국교총회원으로 35년을 그러니까 교육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참여했었고 저는 전교조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2004, 5년경에 자유교원조합이라는 조전혁 교수하고 같이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활동했는데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 제가 집에 앉아서 제가 저는 퇴직했기 때문에 5군데 SNS, 페이스북 통해서 제가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의 교육감 선거 운동을 했는데 2개밖에 못 꺼졌습니다. 예, 그나마도 우리 부산도 우리 한윤수 교육감 겨우 꺼졌습니다만 제가 캠프에서 밤새워가지고 참 개표하는 상황을 볼 때에 KBS 카메라맨이 저를 혼자만 클로즈업에 찍어가지고 제가 한윤수 캠프 사람으로 예 그래가지고 예 있습니다. 예 한윤수 교육감하고는 25년 직입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혜찬 아십니까? 장혜찬 아십니까? 장혜찬 저 조카입니다. 예, 저 친족합니다. 밑에 여동생 아들입니다. 그리고 개그맨 김원효 아십니까? 개그맨 김원효 저 동생입니다. 예, 육촌 동생입니다. 김원효 고모가, 김원효 엄마가 저한테 오촌 고모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선씨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영천에 이훈우 라는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 이훈우 씨는 서울대 출신으로 공보부 장관을 지내셨고 서울대 교수를 하셨고 예 그래서 저희 아저씨도 S대 출신이라서 해서 그래서 국회의원 하셨고 보좌관 하셨고 저희 또 칠천 아저씨가 또 예 말씀하기 어렵습니다만 50대 감사원장을 지냈습니다. 검사장 출신인데 정희택 씨라고 경북 고릉 출신입니다. 예 뭐 저희 집안 자랑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정치적인 DNA가 예, 좀 있습니다. 예 저는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됩니다.
윤리가 사상이라는 교과서에 피포를 인민으로 번역해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서급빨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교과서 분수 지침에 피포를 인민으로, 그래가 인민민주주의라는 그런 것을 학생이 배웠습니다. 아이들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그것이 국민으로 다시 바꿔졌습니다. 물론 몇몇 교과서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간에 이 정부조가 박근혜 정부 때 법인노조가 됐는데, 문재인 저 새끼 공약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 그 마지막에, 정권 마지막에 다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저는 정부조 때문에 피해를 또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제가 정부조 반대하는 그런 그 조합, 지금은 대한민국 교원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교원조합도 제가 창립 멤버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퇴직한 교원도 이제 그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국제노동기구의 공고에 의해서 우리 교육부에 이번에 그 퇴직교직원 조합을 관리하는 그 주무관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저도 그래서 대한민국 교원조합의 조합원 출신으로서 지금 그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35년 평생을 저는 교육계에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예, 우리 다음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정말 이래가지고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잠깐만.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자유시민연합이라는 이제 단체를 부산에서 지금 창립을 하는데요. 저희 단체가 부산만 이렇게 조직할 그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부산에서 우선 한 500명 정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힘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때 대구, 울산, 서울, 전국의 어느 지역이라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같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잠깐 최강 전 장관님의 강의가 있기 전에 여러분들 그 가입 신청서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을 겁니다. 나누어드린 가입 신청서 작성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은 모두 본 단체의 취지에 공감하여 창립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도중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마지막 기념 촬영 시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 항목 중에 바의 회비 납부 방법은 본인이 직접 자동 이체 신청하여 주시려면 본인이 자동 이체란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단체의 CMS 자동 이체 시스템을 이용하여 단체에서 인출하도록 하시려면 단체가 자동 이체란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받으신 거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입 신청서 작성을 그 예쁜 글씨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자동 이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거기 동그라미고 해당欄에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자유우파 시민단체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는 주제로 최광 전 장관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최광 전 장관님은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최 장관님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경제학자로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최 장관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시장 경제학자로서 특히 조세 분야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최 장관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최광 전 장관님 맞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최광입니다. 사실 오늘 이 연합을 주선한 최태열 대표하고는 일면식이 없었는데, 최태열 대표가 쓴 책 상식을 지배하라를 제가 읽고 또 이래저래 연락을 하고 그동안 전화로 문자로 이렇게 하던 중에
제 대표가 오늘 중요한 이 시민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내려오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지금 77입니다. 46년 곁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 이 출발하는 자유시민연합의 창립에 이어서 크게 무궁하게 발전하는 것이 제 가장 조그마한 소망이고, 두 번째 소망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순간에 진짜로 훌륭한 업적을 쌓아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제 두 번째 소망입니다. 세 번째 소망은 저는 이제 공직을 4가지를 하고 미국과 이 한국에서 학자로서 이 평생을 보내왔는데,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나 공직에서 봉사할 때 저는 딱 한 단어가 항상 제 가슴속에 있습니다. 부국안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국민이 편안하고, 그리고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강하냐 하는 것이 제 소망인데, 제 소망이 제가 눈을 감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과 연관을 해서 오늘 제 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각자의 이제 연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그 가지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이 철이든 이후, 뭐 적어도 대학교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뭐 이제 4.19는 뭐 저하고 연배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 근데 제가 4.19와 5.16은 중학교 때 제가 겪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진행됐는데요. 자, 그래서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뭐 5.18 같은 거는 빼고, 사상 같은 거 빼고요, 그거는 뭐 나라를 망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맥점에서 봤을 때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16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예, 그 다음에 예? 건국, 예. 또 예. 예, 뭐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포함해서 뭐 4.19도 있고 여러 가지 5.16 뭐 이 전두환, 저는 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세 분을 꼽으라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입니다. 제가 저기 이 한국경제 70년이라는 책을 만드는데 거기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글을 제가 좀 쓰고, 제가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전 대통령 댁에 한번 들려보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이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은 뭐 그건 말할 필요 없죠. 건국 이후로 보면은 5.16도 참 대단한 이벤트지요. 그러나 5.16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뭐 가난하게 산다든가 뭐 이런 거지 나라가 공산화는 안 됐을, 물론 4.19 이후에 뭐 평양으로 가자 뭐 이런 물결을 제가 본 바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강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이 저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윤석열이 안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됐다 생각하면 이재명이 임기 끝나기 전에 우리는 공산주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다른 혁명은 그런 이제 이승만 때 4.19는 이제 뭐 그 당시에 부정부패라든가 일당 독재라든가 뭐 이런 거였지, 그대로 간다 해도 나라가 체제가 바뀌고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으면요, 저는 아마 이제 지금 서울 사는데요, 그날로 즉시 저는 저 고향이 남해입니다. 남해로 보달사가 내려왔어요. 이제 더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가 뭐 미국을 갈 수 있는, 일본을 갈 수 있는, 태국에 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제 고향인 남해로 갔을 겁니다. 내가 서울에 있게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뭐 손자, 정손자, 뭐 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30년 후에 어떠한 세상에 살기를 원하고 그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는 그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지도자들이나 또 대단한 이 참 공부를 많이 한 그냥 뭐 대학 교수라 해서는 안 되고요. 진짜 이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고민을 하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제시해야 될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지만은, 사실은 보수 운동을 하신 여러분들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 두 번째 질문을 염두에 반드시 두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끼고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어떤 세상에 살기로 하냐, 그걸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중심에 안 두고 뭐 단순히 뭐 어쩌고저쩌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기가 일을 하는 그 목적, 내용의 핵심을 반드시 짚고 일을 하시라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대선에 이제 우파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 우파의 승리에 주체가 누구였고, 조금 전에 일부 이야기를 올렸습니다만 그 큰 의미가 뭐냐 그런 이야기죠. 지난 대선 승리는 이제 우리 최태일 대표도 표현을 한 바가 있지만은, 저는 소위 말하는 실버 혁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버 혁명의 주체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 실버 혁명은 한마디로 백척간주에 있는 나라를 구한 이 어른들이 한 겁니다. 지구상의 혁명치고 어른이 한 혁명이 없습니다. 영국의 뭐 무슨 혁명, 프랑스의 무슨 혁명, 또 뭐 세계 혁명사를 다 보십시오. 뭐 젊은 층과 노년층이 같이 한 혁명이 있을 줄 몰라도, 아니면 대부분의 혁명은 젊은이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 80대가 젊었을 때는 경제 일푼을 하고 그렇게
우리 경상말로 쌔빠지게 일하고 그리고 백척간도의 나라를 구한 이 여러분은 정말로 인류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철기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는 이 혁명문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기분이 나빴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여러분 자랑하시고 자부심 가지십시오. 근데 사실은 이 혁명을 보면요, 저는 이제 세계적으로 프랑스 혁명은 그거는 인류 역사에 어떻게 혁명을 해서 됐지만은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프랑스를 놓고 보면은 재앙에 가까웠던 혁명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혁명을 하고 김일성의 혁명 이런 다 나라를 망치는 혁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사 쿠데타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살린 쿠데타였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에티오피아의 군인들 혁명은 그 셀라시아 황제가 우리나라 와도 보는데 그 황제가 있을 때 6.25 동론 때 에티오피아에서 5,000명을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5,000명 파병이라는 거는요, 대단합니다. 우리 지금 무슨 부대들은 500명 나가 있습니다. 그 파병은 자기 먹고 자기 무기 다 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근데 그때 우리보다 한 10배, 20배를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셀라시아 황제를 무너뜨리고 군인들의 혁명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를 가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왕 혁명이란 말을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나라에 우리 자손들이 살기를 원하는가 할 때는 그 답을 찾으려면은 인류 역사에서 두 가지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독립혁명,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영국으로 독립하는 그 과정에 소위 말하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 혁명 하나하고 이제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명치를 이제 영어로는 메이지 레볼루션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명치 혁명이라고 안 합니다. 명치 유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마 이 중에는 왜 혁명이라 하지 않고 유신이라 하느냐 하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영어 표현은 메이지 레볼루션으로 되어 혁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 자신들이 절대 혁명이란 말을, 그 혁명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끝났는데 지금 서울에 방송에 있는 사카모토 로마전 영화가 이제 마지막 두 번 봤는데 어제 저녁에 마지막에 끝났는데 료마가 참 목숨을 걸고 자기 생일날 이제 암살을 당하는 장면이 어제 마지막 장면인데 그 명치유신이 일본은 천황이 만세 일개입니다. 그래서 명치유신을 이걸 혁명으로 해버리면 다른 천황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라 안 쓰고 유신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치유신은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이제 조슈 지방에 이제 정한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 있지만 세계 역사를 놓고 보면요, 명치유신은 정말로 선각자들에 의해서 대단한, 물론 번길의 싸움도 있고 막부가 이런 전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물론 혁명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카모토 료마가 암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은 있었지만 그래도 구체제에서 봉건 체제에서 근대 민주국가로 넘어가는 그 혁명의 과정은 우리가 반드시 지휘를 해야
특히 명치우신 우리 지도자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혁명입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 스스로 힘에서 최고의 실버 혁명을 완성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가슴 참으로 답답하시죠? 왜 답답하냐? 불행하게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혁명이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거예요. 절반의 성공밖에 못했다. 반은 성공을 했는데 나머지 반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네, 저 나름으로는 정권 교체가 당선이 되는 거죠. 그거까지는 했어요. 근데 남아있는 거는 정권 교체에 이어서 체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체제 교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자신과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뭐 상식에서 맞춰볼 때는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걱정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시 이제 반 남아있는 혁명도 이제 절반의 혁명했으니까 이제 정권 교체를 하는 혁명을 실버 혁명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실버 혁명 세대가 다시 체제 교체까지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혁명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것이 제 여러분한테 드리는 부탁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제 정권 교체를 하는 거는 그냥 퍼주기하고 일부 퍼주기하고 되는데요. 세대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쿠데타를 하고 나서 혁명 공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체제 교체를 하면 여기에 필요한 혁명 공약, 이제 여러분들이나 제나 모든 사람이 체제 교체를 하기 위한 혁명 공약을 제대로 만들고 그 혁명 공약을 몸소 실천을 해야만 이번에 혁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스스로도 체제 관련한 혁명 공약을 머릿속에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화되어서 나오는 집단이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제 체제 교체 혁명 공약은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쓴 글만 모아놔도 넘칩니다. 있지만은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알아듣기 쉽게 체계화시켜서 진짜 혁명 공약을 만들고 실천하는 일은 어느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우파 모두가 빅텐트, 진짜로 빅텐트, 모든 우파 단체가 지금 뭐 아까 저 나영수 목사님이나 뭐 이거 지금 여러 개 지금 또 서울에 뭐 언제 뭐 80몇 개 단체 10월 3일 모인다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진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모든 보수 저는 단체로 하지 말고 각 지금 하는 조직에 상위 10% 되는 사람들만 다 자기 자리에 다 내려놓고, 자기 자리 지키려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고 자기가 내가 뭘 하면 되겠느냐, 내가 뭘 하겠다 하지 말고 그 단체, 통합된 단체에 들어서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돈을 얼마를 내놓으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꾸려져야 하면 됩니다. 냄새, 뭐하네, 가가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 내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를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인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 소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도대체 위대한 지도자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어떤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이냐. 근데 여러분이 각자가 판단할 때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지도자들 한번 이름을 한번 거명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정희, 또 외국의 대처, 예, 처칠, 또 링컨. 저는 이제 위대한 지도자는 칭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땅 따먹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통치자는 통치했지만 국민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자기 소임을 다한 그런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그걸 놓고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지금도 밤낮으로 책을 읽고 있는데 한 1, 2년 안에 이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책이 출간이 될 텐데요. 저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지도자는 자기 당대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 시대적 과제를 스스로 파악을 해가지고 근데 과제 주어지기는 외부에 주어졌는데 그게 맥점을 스스로 파악을 해가지고 나라를 부강시킨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 조사를 해보니까요, 희한하게 좌파의 지도자 치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좌파의 지도자는 다 나라를 망치게 한 사람입니다. 모택동도 공산혁명을 했지만은 봉건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봉건 시대 전제군주에서 또 다른 공산 전제군주화 된 것이 모택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무런 변화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변화도 안 왔지만은 그 조그마한 그 내용의 글자 바꾼 거 해놓고는 인민을 굶겨 죽이고 몇천만 명을 자기 동포를 죽인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제자 한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쭉 온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 지도자들 이 에피소드를 적었는데 모택동을 딱 써놨길래 야 이 사람 빼라. 모택동이 어떻게 아무리 자네가 이야기하는 에피소드 이렇게 언급하는 것까지는 그거는 맞다. 맞지만은 자기 민족을 몇천만을 죽인 사람을 그 사례로서 넣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출판사에 지금 거의 넘어가는데 이게 자기가 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긴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서독에 우리가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에르하르트 수상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이라는 것은 말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배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르하르트는 일체 개입을 안 합니다. 전적으로 미 군정에서 싸워가면서도 시장에 개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시장 주도 정책을 한 결과로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람이 에르하르트 수상입니다. 지금도요,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자꾸 뭘 치면 그거 다 문식에 그칩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치를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영국의 세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영국의 세처 수상하고의 당시의 영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처는 나는 무슨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다. 제가 대처 수상 말기에 영국에 1년간 영국 외무성 도움을 받아서 영국에 있었는데 그분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제가 저절로 박수가 나오는 겁니다. 참으로 위대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링컨이 없어서 링컨이 노예를 해방한 것이 그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링컨이 없으면 지금 오늘의 미국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분단되는, 미국이 분단되는 것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그대로 지속되게끔 만든 것이 그게 링컨의 업적이지. 노예 해방, 그래 여러분들이 링컨 위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링컨의 업적은 그 자기가 모든 것을 참아가면서 해서 그렇게 해서 본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이 남부와 북부가 여러 허기 문제뿐 아니고 여러 문제가 얽혀 가는데 이거를 전쟁해서 북부가 이겨야만 하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전쟁을 한 겁니다. 사실은 미국 남북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60만 명인데요. 그거는 미국 군인이 전 세계 한국 전쟁 포함 1차전, 2차전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이 죽은 군인이 죽은 이 전쟁이 미국 남북 전쟁입니다. 자, 레이건 대통령은요, 고르바초프, 베를린 장벽의 고르바초프와 당신 이 장벽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장벽이 무너졌다. 공산주의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그 시대에 딱 빠지고 고르바초프를 딱 파악을 해서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고르바초프가 따라서 기도를 하더래요. 됐다. 이제 고르바초프가 미국 지하 기독교인. 그래가지고 밀어붙이고. 대단한 거죠. 자, 저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러한 사람들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같은 반석에 드는 대통령 되기를 제가 참으로 기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주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자, 사실은 저는 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문재인이 노무현에 비하면 진짜 훌륭한 두 분이지만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처한 사항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사항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인기도가 떨어진 것도 딱 21%도 똑같아요.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 이념이 없이 그냥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정치가는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지 이념 없는 지도자는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세력을 한 30-40% 척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 30-40% 척결했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우리가 문재인 시대를 겪지를 않았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그 단초를 쌓는 데서 전혀 개념이 없었던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전혀 유감이 없는데 일단 크게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점이 뭐냐면 그만큼 이제 이념을 모른다, 나는 실용주의 간다, 좌파 우파 개념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제대로 가는 우파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우파 시민단체에서 지도자급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근데 사실은 노력은 뭐 과음은 많이 들고 돈은 일부 쓰고 하는데 손에 쥔 게 대선에 이긴 것 말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반성 없이 이때까지 또 했던 식으로 또 뭐 몇십 개 모아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뭐하고 그리고 이런 시간 나가버리는데. 근데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정신 차려주면은 여러분이나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겠어요. 진짜 눈물 납니다. 이 사람들요, 관료고 국회의원들은 영혼이 없고 애국심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국회의원 정책처장을 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이상을 하거나 간에 공직을 하면서 제 몸이 으스러지라고 일을 했지, 내가 그 자리를 가지고 저는 뭐 사실 제 집에 있는 돈 갖다가 뭐 퍼붓지 제가 그 자리에서 돈 1원 한 푼을 제가 쓴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애국심이 뭔지를 모릅니다. 다 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기 사람 하나를 추천하는데 이 사람이 가면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추천 안 하고요. 이 사람이 가면은 내가 지어 어떻게 해가지고 짝짝꿍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짜 나는 분노가 터서 못 알겠어요. 무슨 이런 인간들이 지금 무슨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자리 내놓고 다른 짓 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나 장관 하지 말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 대통령은 뭐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 뭐, 제가 모셨던 우리 김영삼 대통령, 인사가 만사다. 진짜 인사가 만사죠. 그리고 머리는 빌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머리 빌리면 그건 더 망하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망한 게 왜 많이 했어요? 참모들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은 처음부터 저는 고영조 변호사가 이 공산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딱 신정복이 하는 거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골수 공산주의자. 뭐 옆에 있는 주위 있는 사람이 공산주의자 아니고 문재인이 자신이 골수 공산주의자. 그런데 이제 정치권 사실은 다른 나라는 정치 자체에서 의회에서 국회에서 이런 싸움을 하고 시민단체가 옆에 덮어야 되는데 우리는 저놈들은 지우 삶고 잘 살고 국회에서는 아무 이런 논란이 없고 오히려 나라 망치는 법만 골라서 통과시키고 여러분이나 저는 땀 흘려 앉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도 이제 학자 출신이지만은 이 학자들도요, 여러분 박사 땄다고 종이하지 마세요. 박사가 그냥 여러분도 안에서 그냥 하면 박사 딸 수 있는 겁니다. 진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를 하든 간에 학자든 뭐 배우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농사를 짓든 간에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학자도 애국심이 없는 학자는 그거는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병을 하는 거지. 나라를 더 잘 사게 하는 학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정치권이 걸려져 있고 이제 머리 두뇌 역할을 하는 학자들이 지금 또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몇 분입니까?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중간에 와서 이 축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나와 다른 것을 우리 보수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거의 정답으로 지금 보수 진영에 넣어 있는데 저는 나와 다른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가 자기와 자기가 속한 조직을 중심에 두면서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그 조직의 뭐 회장이든 대표든 뭐 사무총장이든 아니면 일반 회원이든 간에 자기나 자기 조직을 다른 진영의 분을 이야기하면서도 본인의 뭐 그 의식을 못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제 눈에 비친 모든 모습은 다 자기와 자기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른 사람이 왜 이 내 중요한 메시지와 이 중요한 판단을 여러분은 달리하고 이해를 못하냐 다 이러고 있습니다. 내 말 틀립니까? 저는 이거 욕들어 뭘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통찰하게 아주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으면요 이런 메아리만 하고 또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합쳐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공통분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통분자가 뭡니까? 우리가 자유우파 세력이다 이 말이다. 그러면 자유우파 세력은 말이 자유도 있고 우파 있고 뭐 세력인데요. 근데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 이제 보수로 우리가 이야기하던 우파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이념의 가장 핵심적인 것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놓고 떠오르는 모든 문제 이슈의 근원을 자유를 가지고 잣대를 대가지고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든가 내용을 잡는 것을 하면은 그러면은 아무런 의견 차이가 저는 기본적으로 없을 거고 있더라도 그거는 극복이 됩니다. 이거는 어디 가버리고 자기 자리, 자기 조직 또 스스로의 본인 이게 앞서 있기 때문에 뭐 나라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자유시민연합의 창립을 목적은 우리 최태일 대표께서 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우파 정권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 목적은 그런데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방법을 이 자리에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대한민국을 살리는 진짜 애국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둘 다를 하는데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 재산을 내놔야 됩니다. 자기 재산을 내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절반에 성공했다 했죠. 선거에서 이기는 과정에서는 목숨을 안 내놔줍니다. 앞으로 선거가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 체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실버 혁명을 했는데
주체가 이제 실버 세대라는 이야기죠. 혁명을 했는데 우리는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정광 목사님 감옥 장관 갔다 오면 그거밖에 뭐 몇 사람 또 감옥 갔다 오면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진정으로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제 친구들, 대학 동기들, 중고등학교 동기들 만나서 식사하면서 한 3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야, 친구들아. 둘 중에 하나를 해주면 좋겠다. 이제 집에 재산 중에 뭐 아들, 손자, 손녀 얼핏 낳아놓고 그 나머지는 좀 적극적으로 사회 좀 하는 좀 해라. 그리고 필요하면은 뭐 가문에 뭐 대학교들 와서 뭐 12시 만나가지고 뭐 밥 먹고 대학교들 또 한 바퀴 돌고 또 저녁에 모여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너가 그냥 심심풀이로 가는 거지. 그게 무슨 애국이냐. 그거는 너 스스로는 애국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물론 저는 그 태극기 부대에 했을 때 뭐 매주는 안 가도 거의 나가보면 그거 보면 태극기 부대도 마이크가 4군데 5군데 쓸 때이잖아. 그걸 돌아오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면 집에 돌아옵니다. 다시는 내 가문에 안 간다.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로 뭉쳐서 될까 말까 하는데 마이크가 4대 5군데 쓸 때 있는 겁니다. 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한테 똑같이 호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중에 생명을 내놓는다. 제가 이제 요즘은 정광훈 목사님이 정당을 만든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그 집회 마친 다음에 정 목사님이 제가 전화를 드려서 도대체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정당을 하시려면 태극기 부대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이 나온 사람이 뭐 정당 만들어 다 대한민국 살려 나왔지 뭐 통일자유당 만든다고 나왔습니까? 저는 그 이후로 목사님 여기 끝에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17년 겨울에 2018년부터 됐습니다. 겨울에 목사님이 뭐 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그냥 그날 오신 분들 한 7, 8명이 밥을 먹는데 그는 지나가는 말로 아마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자기가 6명을 확보했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옆에 그 목사님 그러면 제가 저를 7번째 세워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마 여러분 중에 들은 사람이 이 전 목사님이 이제 과문은 안 하는데 이제 실내 모임에서는 가끔씩 가다가 최광현군이 목숨을 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저는 그 말 안 듣고 그 사람이 그 장면을 친구로 통해 듣고 기절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다 살았습니다. 제가 목숨 바쳐서 진짜 절반의 혁명이 이제 전체의 혁명으로 된다 그러면 저 목숨에 놓습니다. 저는 이 학문을 하면서도 그렇게 학문을 했고 공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공직을 했습니다.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사나이가 말해 튀어나가지고 뭐 지가 밥을 굶어야 되면은 뭐 절개를 굽힐 수도 있겠지만은 먹고 사는데 뭐 그렇게 돈 많이 듭니까? 뭐 교수 월급까지 평생 살고 뭐 관직의 월급이라면서 또 뭐 교수 월급밖에 안 되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이 하나는 이 빅텐트를 치자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보수 우파 단체가 다 되는데 아마
이게 이제 정화 목사님이 또 오늘 아침 신문으로 보니까 뭐 롯데 호텔에서 뭐 내일인가 모레인가 뭐 시민단체 모임을 하는. 제발 목사님은 그런 모임을 수십 번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해마다 되풀이하는 거예요. 저는 좀 짜증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걸 하기 때문에 더 진전이 없어. 참 훌륭하신 분인데도 뭐 사람마다 다 이제 또 완벽하지는 못하니까 뭐 그런 게 있지만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지금 서울에 비상국민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비상국민회의, 그 박근홍 의장이 사실은 정거 목사님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장님께서 조금 그런 데 대해서 감각이 조금 부족하고 옆에 도와주는 노력을 해가지고 뭐 어중충하게 지금 뭐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빅텐트가 제가 아는 한은 제대로 발족을 합니다. 하는데, 뭐, 한 시민단체, 그거는 이제 한정된 건 아니고, 뭐랄까, 이 오픈이 된 상태로서 지금 출발을 하는 거여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작년 말부터 빅텐트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참, 제가 언변이 모자라고 제가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조직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걸 굉장히 높이 끌어내는데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가서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단체 중에 이제 대한민국 수호 예비적 장성 모임이 있습니다. 그 기구가 조금 이제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관이 돼가지고 지금 10몇 개 단체가 MT를 9월 달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9월 1차 회의를 하고 거기 아는 다른 분들로 다 하도록 송대성 장군이 이제 대수장에 이제 상임 대표로 결정이 됐고 그랬는데 아마 9월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장군하고는 아주 말이 잘 통하니까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노력에 이제는 다 좀 돼서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측에 어저께 모임에서 시민사회 수석이 잠깐 와서 뭐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걸 들었는데 조금 불안합니다. 사실은 불안한데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뭐 좋은 의미에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국민의힘을 뭐 욕 아닌 욕을 했는데요. 사실은 당, 정, 시민사회가 빅텐트를 치고 그 시민사회 빅텐트하고 당하고 정하고 시민사회 세 개가 혼연일체가 되면은 완벽하게 이 체제 전환이 돼서 제가 반밖에 안 된 정권교체, 체제교체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이 혁명이 이루어질 터인데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빅텐트, 시민단 빅텐트 그렇게 가니까 이제 당하고 정까지를 합친 진짜 대한민국 전체 우파 중심의 이 보수 세력이 합쳐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는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공을 하도록 빌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는 척도가 뭘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이제 그 전에 이제 문재인이 당선된 게 41% 가지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마지막 여론 지지율도 40%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겁니다. 지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 본래 할 때보다 하나도 더 못 나왔던 그 일 안 했거나 못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몇 프로였죠? 뭐 49점 얼마 됐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마지막 퇴임할 무렵에 70% 이상이 되면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매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권이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비판이 이 정권 자체를 흔들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잘 도우셔가지고 마지막 퇴임 시기에 지지율이 70% 이상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멀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저희들에게 감명 깊은 이런 멋진 강의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최광 전 장관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1부 마지막으로 귀하신 분 한 분을 소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전국 공동대표 겸 부산 상임대표님 되시고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부산 상임대표 되시는 김대수 대표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짤막하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유시민연합 창립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들 단체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유시민연합에 저도 동참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저희들 일부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리고 아마 1시간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 앉아 계셨기 때문에 다리도 좀 아프고 할 겁니다. 한 30초 정도 다리 이렇게 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리 하나, 둘, 예, 다리 운동도 하시고 허리도 쭉 펴시고 허리 뒤로 한 번씩 제끼시기 바랍니다. 뒤로. 예, 뒤로 제끼시고 좌우로 흔드시고. 자,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2부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화장실도 급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화장실 급하신 분들은 조용하게 옆에 분 표신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용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면은 2부 빨리 진행을 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2부 진행. 저는 1부 사회를 마치고 2부는 최태열 대표님께서 직접 사회를 맡으시니까 최태열 대표님께 제가 사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배일환, 우리, 죄송합니다.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한참 기다리셨는데,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죠? 자, 이제는 우리 본 협회의 본질적인 내용 회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가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순서에서 창립준비위원회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편의상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유시민연합의 창립 과정은 모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11명의 입니다. 대표로서 최태열 대표가 제안한 새로운 시민단체인 자유시민연합의 창립 취지에 공감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선 강도용 조칭 승인하겠습니다. 강석종, 김명인, 김판수, 배일환,
양한석, 예종길, 임영희, 정섭태, 정성문 이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12일과 8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정부간의 내용을 심의하고 확정지었습니다. 본 대표의 대외적 대표는 우리가 정관에 나와 있는 대외적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부 5인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창립 총회를 하기 전에 우선 지도부를 어떤 사람을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민주주의가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회원을 많이 가입하신 분들이 대표가 되어야 된다 해서 회원 10명 이상을 가입시킨 분들을 우선으로 6개월 임기의 대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먼저 창립준비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창립준비위원들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서 주십시오. 그냥 일어서 주십시오. 그래서 네 서신 분들 서십시오.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창립을 만들기 위한 준비하고 노력하신 분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 지도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우선 어떤 분들이 얼마만큼 회원을 모집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일 회장님이 67명, 강석종님이 18명, 다음에 양한성님이 13명, 김판수님이 12명, 배희관이 11명, 이렇게 해서 5명이 6개월간 본 단체를 이끌어갈 지도위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또 6개월 지나면 또 바뀝니다. 그리고 회원을 많이 가입하신 분들이 이 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 염두에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회의 주인하는 걸 한 번 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대표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태일 대표님께서 나와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자, 박수 많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시민연합의 대표를 맡게 된 대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민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멀리 좋은 의미에서 오신 국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특히 서울에서 오셔서 좋은 강의를 해주신 최광석 장관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민단체 활동을 2018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이제 2달만 있으면 저희 시민운동 경력도 만 4년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신 강정 회장님과 나경수 목사님을 만나서 국회의원 시민검증단이라는 단체를 함께 만들면서 처음으로 우파 시민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는 누가 하더라도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분야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들을 보고 있노라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혼자서 여러 분의 책을 많이 읽은
편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문학이나 철학 등 인문학 분야의 책을 주로 읽었는데 탄핵 이후에는 정치, 경제, 역사 등 사회과학 분야의 책들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실상을 차츰 알게 되었고 특히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보면서 이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베네수엘라 같은 지역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 손주들의 미래가 암흑 세상으로 빠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 저희 눈에는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될 것을 알게 됐는데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 암흑 세상이 도래한다면 그때 손주들은 저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알았으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손주들의 그런 원망이 제게는 벼락같이 하늘의 음성같이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파 시민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의 우파 시민운동을 하면서 그 역할과 한계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였습니다. 정치권에게만 맡겨놓아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우므로 우파 시민단체가 상당한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파 시민운동은 주로 집회와 서명운동 그리고 SNS 전파 위주의 방식이었습니다. 집회와 서명 그리고 SNS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019년 10월에 광화문 광장에는 연이은 수백만 명의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펼쳤고 유튜브와 SNS를 통하여 문재인 좌파 정권 타도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2020년의 총선에서 국회의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힘들이 살아남아 올해의 대선에서 마침내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만 우파 시민단체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운동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자유시민연합이라는 단체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우파 시민단체가 지향하여야 할 최종 목표는 선거로 정치권을 바로잡는 선거혁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좌파는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한 자들이 정치권에 진입하였고 지금도 외곽에 있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우파에는 시민단체 활동을 통하여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그런 경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파 정치권은 오히려 시민단체와는 거리를 두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만의 기득권 체제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방해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과 혼연일체가 되어 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혼란과 무능한 국회의원들로 인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들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놔서는 2024년의 총선과 2027년 대선에서 우파 진영의 승리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우파 정권을 지키는 의용군으로 시민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 이 자유시민연합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단체의 힘은 집회가 아니라 회원들의 숫자에서 나올 것입니다. 때로는 집회도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은 집회 위주가 아니라 회원 명단의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집회를 몇 번 하고 그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북의 회원이 몇 명이냐,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성북별 회원 평균 1000명 확보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만약에 그 목표가 달성된다면 부산에는 18,000명, 부경에는 4만 명, 영남에는 6만 5천 명, 전국적으로 하면은 25만 3천 명이 됩니다. 그런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꿈이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크게 가져야 크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고 또다시 좌파에게 정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파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곁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되는 일입니다. 이 모임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그 희망과 힘은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자신이 회원이 되어 한 표를 행사하는 데서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우파 시민단체들도 선거구별 유권자 조직으로 대통합되어야 실질적인 선거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규모의 전국 단위의 단일 지도 체제를 갖춘 우파의 자유의 진지를 건설하자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 모임의 주도 세력은 60대 이후의 실버 세대가 될 것입니다. 나라의 앞날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는 것은 바로 나이든 실버 세대가 아닙니까? 마음은 있으나 나이가 들어서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나이가 들어도 활동이 떨어져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 다들 한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한 표, 그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거대한 조직으로 한번 뭉쳐보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 오만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을 할 자세를 가진 자들만이 정치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나이든 실버 세대가 위주가 되어 좌파와 싸울 수 있는, 좌파를 능가하는 대규모의 자유의 진지를 건설하는 꿈을 함께 꾸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과 우파 정권을 지키는 시민 의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자유사회를 건설하는데 조그만 돌멩이 하나라도 얹어놓고 죽자. 그것이 우리 실버 세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라 할 것입니다. 혼자서 꾸면 꿈으로 그치지만 다 같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임사 너무 강렬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다음은 우리 정관을 심의 승인하는 순서입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세태일 대표님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장이 없어서 장절로 하지 않고 조별로 하겠습니다. 우선 정관을 봐주십시오. 1조에서 3조까지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고칠 게 있거나 다음에 자구에 문제가 있는 걸 질의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방금 우리 사회에 보시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지난 4년간의 우파 시민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시민운동 자체의 결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서 이런 운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장을 하나씩 읽어보고 질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만든 정관에 대한 좀 전반적인 해설을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관을 보신 분들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회단체는 총회가 최고 의결기구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체는 총회가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가 전국 조직이거든요. 전국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평균 1000명의 회원을 가진 거대한 조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만 하더라도 선거구별로 1000명 하면은 부산은 18,000명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모이면은 253개 선거구에 25만 3천명이 됩니다. 그런 모든 분들을 우리가 회원으로 포용하는 거대한 조직을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결의한다? 이거 현실적으로 효율이 매우 떨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회는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저희 정관상으로 보면은 의결기구는 누구냐? 지도부가 의결기구입니다. 최고 지도부. 회원을 많이 가입시킨 이 조직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이 5사람이 모여가지고 최고 지도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 지도부의 의결은 만장일치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5명이 모두 의견 일치가 된 사항들만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회는 그럼 어떤 거냐? 총회는 보고대회이고 축제이고 학습의 기회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부의 의결을 저희는 만장일치제로 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최고 지도부가 5사람인데 4사람은 뜻이 같고 한 사람 뜻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통상 다수결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그 한 사람의 의견이 옳을 경우도 있습니다. 만장일치를 저희가 채택하는 것은 최고 지도부 내에서 토론과 학습을 통해서 의견일치를 보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는 통상 그동안 저희가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도부로 내세운 분은 사회적으로 좀 이름이 있는 분, 누구라도 들어보면은 저 사람 누구다 이런 분들을 보통 지도부로 내세우고 대표로 세웠는데요. 저희 단체의 지도부는 그런 분들을 지도부로 세우는 게 아니라 회원을 많이 가입시킨 분들이 지도부가 됩니다.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지금 오늘 5명이 최고 지도부가 됐는데요. 그 임기는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에 저희가 이끌어갈 거고요. 그 6개월 동안에 더 많이 회원을 가입시킨 분이 다음 최고 지도부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 간에도 어떻게 보면은 선의 경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의 구분은 정회원과 준회원 이렇게 2개로 구분했습니다. 그 구분은 회비에서 구분이 됩니다. 월회비 10,000원 이상 내는 분은 정회원, 10,000원 미만으로 1,000원 이상 내는 분은 준회원으로 구분했는데요. 정회원과 준회원의 실질적인 차이는 어디 있느냐? 준회원은 지도부가 될 수 없다. 그거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지도부로 들어와서 뭔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고자 하면은 월회비 10,000원 이상은 내셔야 정회원으로 지도부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외에는 모든 권리와 업무가 다 정회원, 준회원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동안 이제 우리 우파단체든 어디 단체든 회비의 입출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회비에 대한 입출 내역을 정기총회는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했고요. 정기총회에 모든 것을 다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 회원들에게 SNS를 통해서 회비 입출 내역
그리고 활동 내역을 다 공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원도 회원 명단을 다 공개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나누신 회원도 지금 명단을 다 공개를 했는데요. 자신의 지금 지역 선거구에 자기가 속해 있는 선거구에 우리 회원이 누구누구인지를 서로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비도 얼마 낸다 하는 것도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각 선거구별로 조직이 앞으로 크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다 이러면은 해운대에 지금 계신 분이 우리 회원이 지금 한 열 몇 명 정도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앞으로 5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늘어가도록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원들 간에 전달 체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화를 하든지 SNS를 하든지 전달은 누가 하느냐? 권유한 분이 전달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혼자서 모든 분들에게 다 일일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에 들어온 분들이 자기가 권유한 분들을 관리를 하고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각종 모임 알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단체는 회원은 누가 되느냐? 유권자, 우파 유권자는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몸이 불편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참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저희는 회원으로 더 가입하셔야 한다. 왜? 한 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한 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조직으로 뭉친 표가 되면은 뭔가 정치도 바꾸고 세상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중간 통화는 오늘 종행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쳐야 될 격식입니다. 다음에 되고 나면은 중간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이 순간은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박수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유시민연합 정관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찍으시죠. 네, 통과됐으면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립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자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정권이 흔들린 듯한 모습입니다. 정권과 혼연일체가 되어 개혁을 이끌어야 할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혼란과 무능한 국회의원들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똘똘 뭉쳐 벌써 대통령 탄핵, 임기 단축, 정권 타도 등을 외치고 있는데 우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좌파의 소굴이 되어 이 정권이 잘한 점은 감추고 부족한 점은 부풀리면서 정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2024년의 총선과 2027년의 대선에서 우파가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 이상 정치권에만 맡겨놓아서는 이 정권을 지켜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파 정권을 지키는 의용군으로 나설 새로운 시민단체인 자유시민연합을 오늘 창립합니다. 이 단체의 주도 세력은 60대 이후의 실버 세대가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는 마음이 실버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랄 것입니다. 2024년의 총선에서 우파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 원칙에 충실한 새로운 일꾼들을 발굴하여 그들이 공천받고 당선될 수 있도록 후원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로는 젊고 유능한 40, 50대가 주축이 되어 60대 이후의 실버 세대는 그들을 후원하는 역할을 주로 맡을 것입니다. 이 단체의 성격은 윤석열 대통령과 우파 정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 의용군이라 할 것입니다. 이 단체의 최종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가 충만한 자유사회의 건설이며
당면 목표는 2024년의 총선과 2027년의 대선에서 우파 진영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목표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회원 평균 1000명 모집입니다. 우선 부산 지역에서 회원 500명이 확보되면 전국 조직으로 확산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조기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유시민연합은 좌파와의 이념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자유의 진지가 될 것입니다. 전국 규모의 단일 지도 체제를 잘 갖추면서 회원이 적어도 수천, 수백만 명의 단체가 되어야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여 공천을 통해 당선시킬 수 있는, 그리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을 지키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한 세상에서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조그만 초석이라도 얹어놓고 죽자는 취지가 이 단체를 조직하고 참가하는 기본 동기입니다. 회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월 10,000원 또는 월 1,000원 이상 매월 자동 이체하는 것과, 둘째, 그러한 회원들로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실천은 하여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단체의 힘은 집회나 회비가 아니라 여러 다수의 회원의 숫자에서 나올 것입니다. 집회도 필요하고 회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국회의원 선거 구별 회원이 몇 명이 되는가가 우리에게는 원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움직이기 힘들어서 참가하기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참가해야 합니다. 한 표 한 표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한 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조직적으로 함께 뭉친 한 표는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입니다. 모두는 서시서 마지막에 확인한다 다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유시민연합의 창립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우파 정권을 지키는 시민 의원군임을 확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2024년의 총선과 2027년의 대선에서 우파 진영의 승리를 쟁취할 것을 당면 목표로 삼을 것임을 확인한다. 하나,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회원 평균 1000명 확보를 실천 목표로 삼을 것임을 확인한다. 하나, 우리는 기존 회원당 평균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입시키는 것을 개별 목표로 삼을 것임을 확인한다. 하나, 우리는 2024년 총선에 출마할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를 제대로 추천하여 공천받고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2년 8월 25일 자유시민연합 창립회원 1등.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이것으로서 2022년 8월 25일 개행된 자유시민연합 창립총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갔어요.